이번 시간은 페이지 275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창호 및 유리공사는 하나 내지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창호 및 유리공사. 자, 이 창호에 대해서 보시면 창호를 개구부라고도 칭합니다. 창호 또는 개구부. 자, 보통 채광이나 이런 한기, 통풍, 사람이 물건이 이런 반출입을 위해서 벽을 치지 않고 뚫어놓은 것이 바로 창호 개구부입니다. 자, 이 창호 개구부는 창의 개념이 있고 문의 개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윈도우냐 도어냐 이 개념이죠. 창이라는 것은 채광 목적이나, 자 이거죠. 인간도 햇볕을 봐야 되죠. 식물만 햇볕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인간도 햇볕을 보셔야 됩니다. 자, 낮에는 매일 잠자고 밤에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죠. 피부가 안 좋습니다. 맞죠? 인간도 태양을 안 보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채광이라든지 한기 또는 통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창, 윈도우라고 칭합니다. 윈도우, 창이고, 그리고 문은 이런 사람이라든지 사람이나 이런 물건 등의 가구 같은 물건 등의 반출입 목적, 반출입.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문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창으로 들어오셨어요?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창으로 들어오면 도선생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능에 의한 분류 어떻게 개폐하느냐 이거죠. 기능에 의해서. 자, 여다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여다지. 자, 여러분들 여다지가 아파트로 치면, 자 봅시다. 아파트에, 자 아파트 현관문이든 침실문이든이죠, 욕실문이든 그 여다지죠. 여다지, 열고 닫는 형태, 여다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현관문하고 아파트 현관문이나 침실문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여다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다지, 맞죠? 그러면 열고 닫았습니다. 여다지는 여다지인데 하나가 있으면, 우리 저거같이 하나 있지? 이런 것을 한쪽만 있으면 외여다지라 해요. 외여다지. 하나 있을 때는 외여다지. 그래서 우리 팔이 하나 외팔이라 했죠. 팔 하나 없는. 옛날 만화 영화에 누가 외팔이 했었죠? 외인구단에 누가 외팔이 있었죠? 없었는가요? 있었죠? 젊으신 분은 외인구단 잘 모르고 연세가 되면 좀 외인구단을 나이가 어느 정도에 그때 한쪽으로 그래서 똑같습니다. 외여다지라. 그러면 여다지가 이런 현관문 큰데 보면 양쪽 두 개 있는 거 있죠. 두 개 있으면 뭐다? 쌍여다지라 하죠. 두 개 있으면 쌍여다지예요. 쌍여다지. 하나 있으면 뭐다? 외여다지. 그럼 보통 여러분 아파트는 뭘로 많이 설계되고 있다? 외여다지. 쌍여다지는 간혹 가득 합니다. 계단이 좀 컸을 때, 계단 부분에 문이 두 개 달리는 경우 있죠. 방화문이, 맞죠? 폭이 넓어서 쌍으로 되는 경우가 간혹 가득 있는 경우 있어요. 보통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아니면 1층 같은데 큰 홀 같은데 보면 여다지가 있죠. 강화 유리문으로 해서 맞죠? 두 개가 있잖아요. 자재문대에서, 맞죠? 쌍입니다. 욕할 때도 간혹 가다 그래 하잖아요. 강하게 해서 쌍자를 붙이잖아요. 맞죠? 이놈 하다가 어떻게?
쌍놈 아래죠. 강하게 문도 외여다지 쌍여다지 이렇게 두 쪽이 있으면 뭐다? 쌍여다지. 한쪽이면 외여다지. 그럼 아파트는 자 침실문은 두 짝으로 하신 분 아무도 없죠? 침실이 얼마나 커가지고 쌍여다지로 설계합니까? 보통 외여다지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미석이 있죠? 미석이하고 그 다음에 6번에 미다지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돼. 미석이하고 미다지. 미석이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미석이의 개념은 이렇게 있으면요, 뭐 두 짝짜리라고 가정하면 기본 문틀이 이렇게 있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거 한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는 거예요. 한쪽으로 자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 붙여 놓으면 그러면 이걸 안으로 밀어 넣지는 못해. 문틀이 있기 때문에 문틀 내부에서 단지 문을 열었을 때 이쪽으로 갔다가 요리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미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파트는 미석이로 되어 있죠. 미다지가 아니라는 게 잘못된 상식에 미다지라 하는 분들이 많거든. 미다지는 거기 6번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명시만 벽에다가 밀어 넣어야 돼요. 벽 속으로 이중벽을 하든 벽 옆으로 밀어 넣든 하여튼 어떻게 된다? 밀어 넣는 문이야. 그러면 미석이는 여러분들이 100%가 안 열려. 미석이의 경우는. 미다지는 어떻게? 100%가 열립니다. 그것이 미다지와 미석이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관련된 거 이런 거 안 내고 엉뚱한 거 낸다고 한번 했더니 그 해에 바로 내주대. 미석이와 미다지는 차이점이. 그러면 레일이 하나 있으면 미다지예요. 레일이 하나 있으면. 밑에 레일이 두 개 있으면 뭐다? 미석이에요. 미석이. 그럼 아파트는 자 어디에 있는가 하면 거실에서 발코니 베란다, 염려용으로 베란다 나가는데 문이 있죠? 유리로 돼 있잖아. 밀긴 밀죠. 근데 걔가 의도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벽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거기에 있어요. 그래 미석이 문이 되는 거야. 미석이 미다지가 아니고 미석입니다. 그리고 창문들이죠. 침실의 창문들은 뭐다? 미석이 맞죠? 창이 되는 게 침실 문들이 미석입니다. 미다지가 아니고 미다지는 벽 속. 그럼 미다지는 죽으라고 보면 되죠. 쉽게 성관계. 성관계 보면 성관계 문이 쫙 들어가잖아. 맞지? 빵 뚫리죠? 입구가. 맞지? 그래서 간혹가다 한 번씩 거기 타다가 다친 분들 없습니까? 닥치고 있는데 타다가 자 그리고 3번에 자재문 나오죠. 자재문은 안팎으로 자유로이 뭐다 여닫을 수 있는 여닫이문이 자재문입니다. 안팎으로. 자 이거죠. 여러분들 보면 강화 유리문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밖으로 열 수도 있고 안으로도 열 수 있잖아요. 밀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죠. 근데 보통 미시오 당기시오 써놨죠. 근데 실제는 당기라 했는데 안 당기고 밀어도 되는 경우 있죠. 맞죠? 근데 원래 당기는 게 좋겠죠. 옆에 앞에 누가 탁 쏘고 있는데 확 밀다가 탁 받으치면 어떻게 맞죠? 예의상 이렇게 당겨주는 게 맞겠죠? 그게 남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당기시오 미시오 써놨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강화 유리문은 밖으로도 열리고 안으로 열리죠? 그러면 여닫이는 여닫이인데 안팎으로 자유롭게 여닫을 수 있는 여닫이문을 뭐라 한다? 자재문이라 한다. 자유자재로 여닫을 수 있다. 그게 안팎으로. 그래서 자재문이라 한 거예요. 보통은 자 이거 봐요. 안 여닫이잖아. 여닫이인데 맞죠? 안으로 열리게 되죠. 맞죠? 자 여러분들 방문들이 자세히 보죠. 침실문
안여닫입니까? 방여닫입니까? 안여닫이로 설계되어 있죠. 프라이버시 목적일 때는 안여닫이에요. 프라이버시. 나의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되겠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안여닫이로 설계돼요. 방여닫이는 피난 갈 때 소방과 관련된 거는 방여닫이로 설계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현관문, 방화문이 바깥으로 열립니까? 안으로 열립니까? 바깥으로 열죠? 방여닫이로 설계되는 거야. 여닫이는 여닫이인데, 그러면 한 짝이 있을 때는 뭐다? 외여닫이. 두 짝일 때는 쌍여닫이라 했고, 밖으로 열리느냐 안으로 열리느냐 안여닫이 방여닫이 이렇게 하는데, 어디로 열리느냐에서 안여닫이가 있고 방여닫이가 있는 거죠. 방여닫이가 있고, 그럼 안팎으로 다 열리면 뭐다? 자재문이네. 자유자재로 되는 게 자재문이고, 그래서 안여닫이 방여닫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소방과 관련된 것들은 뭐다? 방여닫이로 설계가 됩니다. 방여닫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해전문 나오죠. 해전문은 자, 여러분들 뭐 큰데 이렇게 봤으면 1층에 큰 로비가 있거나 이럴 때 있죠. 그러면 빙글빙글 돌게 돼 있죠. 그래서 요새 큰 자 뭐 백화점이나 이런 병원 이런 데 가면 해전문을 해서 자동문으로 많이 나죠. 센스 해가지고 사람이 딱딱하면 돌고 사람이 안 되면 딱 멈추고 있죠. 그러면 그 공간만큼 회전이 되잖아요. 맞죠? 그럼 보통 여닫이로 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공기가 겨울에 차가운 공기 실내로 확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여름에는 더운 공기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방풍 있죠? 이 외부에서 이런 공기가 들어오는 이런 방풍이나 자, 그런 이죠 출입이는 통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이 해전문이에요. 해전문. 그래서 해전문은 여러분들 거의 1층에 많죠. 맞죠? 간혹 은행에 해전문 쓰는 데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은행에 해전문이 아니면 이렇게 돼.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야 돼. 은행에 들어가 1층에 은행이 있다. 그 문을 열고 중간에 들어가서 또 문을 열어야지 실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1층에는. 2층에는 관계가 없어요. 1층에는 왜 그런가 하면 1층에 차 대놓고 은행에서 들어가 바로 도망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1층 쉽게 빨리 못 나가도록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아니 근데 관심 없어 다녀가 잘 못하죠. 지금부터 은행에 가실 때 관심 있이 가십시오. 은행 2층에 있을 때 그렇게 설계가 안 되는데 1층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은행 그 대기실이 쭉 가는데 문을 열고 공간이 있고 또 문을 또 이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나는 은행엔 담 쌌다 이런 분들 많습니까? 아무도 안 가고. 근데 2층일 때는 그렇게 설계를 안 합니다. 아니면 해전문이 있거나 하나는 일반 여닫이지만 하나는 해전문 이렇게 해놨어요. 꼭 두 개를 문을 해놨습니다. 일부러. 왜? 도망가는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빨리 못 도망가게 위해서. 보시고 그리고 전문 나오죠. 여러 장의 문을 경첩처럼 큰 방을 분화 전체로 개방할 때 사용해요. 전문은 쉽게 병풍처럼 하는 게 쉽게 병풍처럼.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뭐 이런 거 할 때 있죠. 병풍 치잖아. 병풍처럼 이렇게 접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이라 합니다. 전문. 자, 그래서 전문은 어떤 경우 많은가 하면 이런 경우에 많아요. 호텔의 연회장 같은데 크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의 벽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문을 딱 닫으면 하나의 공간이 딱 되는 거야. 그럼 이것을 분할하거나 전체 하나 합쳐서 쓸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무슨 문? 전문입니다. 병풍처럼. 그래서 간혹가다 이런 데 많잖아. 일식점이나 이런 데 갈 때 크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닫죠. 근데 그게 전문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고급은.
아니면 여러분들 자바라 한 거 있죠. 아코디언 도화로 많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 데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바라 하죠. 큰 식당에 가면 우리끼리와 있기에서 딱 닫잖아. 그럼 주름살 진 게 딱 닫히잖아. 안 갑니까?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기능, 개폐하느냐에 따라서, 맞죠? 기능에 의한 분류 있죠. 이건 개폐 방법이라 보면 되죠. 개폐 방법이죠. 어떻게 개폐하느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276페이지. 자, 이 목재창호 나오죠. 목재창호에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자, 아파트에 있죠. 아파트의 침실문, 방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번 플러시문 아니면 2번 양판문이요. 이 두 가지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1번에 플러시문 내지 2번에 뭐다? 양판문. 이게 침실문으로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방문들. 방문은 여다지라 했어요? 미다지라 했어요? 여다지라 했죠? 여다지인데 이걸 씁니다. 자, 그래서 277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좌측에 있는, 상단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있죠. 제일 위에 부분. 제일 상단 좌측에 있는 게 있죠. 보입니까? 제일 좌측입니다. 좌측. 그림 보세요. 그림. 이것이 양판문입니다. 제일 좌측 상단. 이것이 양판문이고, 그리고 우측 상단, 제일 오른쪽 상단이 있는 게 있죠. 이것이 플러시문입니다. 이게 플러시문. 그리고 중앙센터에 있는 거 있죠. 중앙센터 상단. 이것은 징두리 양판문입니다. 징두리 양판문이라고 합니다. 징두리요. 원래 징두리라는 것은 하부를 징두리라 해. 하부 부분을 징두리라 해요. 징두리. 그러면 양판이라는 것은, 양판은 넓은 판을 양판이라 해. 넓은 판. 양판이라는 것은 넓은 판을 양판이야. 넓은 판을 끼워 넣었다 해서 양판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 플러시문은 울거미는, 자, 그래서 페이지 276페이지 플러시문 1번에 울거미 체크하세요. 울거미 나오죠. 울거미는 문의 골조 뼈대를 이야기합니다. 문의 이 골조, 주골조, 이 뼈대, 문의 뼈대를 울거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문 뼈대를 우리가 울거미라 해요. 그래서 울거미라는 개념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하나의 부재를 명칭하는 게 아니고 뼈대가 되면 다 울거미라 해요. 사람으로 하면 주뼈대들 있죠. 이거 다 울거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도 주뼈대가 있을까 합니까? 그것을 무엇이다? 울거미라 해요. 쉽게 틀, 맞죠? 그 기본 틀이다 이거죠. 뭐 거기에서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 뭐 선대들 종류라든지 있죠. 이런 것들 다 그 울거미에 속하는 겁니다. 울거미 기억하시고, 울거미를 뼈대를 짜놓고 나서 중간에 양면에다가 합판을 양쪽에다 교착한 것이 플러시문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판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판문은 울거미 짜놓고 중간에 양판 넓은 판을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겁니다. 그 277페이지 있죠? 좌측에서 그 양판, 나무 끼우는 거 무늬결처럼 해놨잖아요. 맞죠? 만약 이걸 갖다가 나이테를 안 그려놓고 있죠? 뭐, 여기다 유리를 잡아놓으면 이게 유리 양판문이 되는 거예요. 일반 양판문이 아니고 유리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판을 끼워 넣었다 해서 말한다? 양판문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센터기 뭐라 했어요? 징두리 양판이라 했죠. 양판을, 밑에만 양판을 넣었잖아요. 위에는 유리 끼워 넣고, 맞죠? 옛날에 이런 문들 많이 봤죠? 위에는 유리 넣고 밑에는 저 합판 종류 이런 거 끼워 넣은 거 보셨죠? 맞죠?
그래서 이게 어디 있었는 아파트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유리 양판문이. 옛날에 거실하고 주방을 구분했잖아. 지금은 거실하고 주방 사이에 턱 같은 게 하나도 없죠. 공간을 그냥 뻥 뚫어놨잖아. 그러니까 주부 동선을 짧게 하기 위해서. 열받아. 문 열고 또 닫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죠. 아닙니까? 근데 80년도까지는 여기 문이 있었거든.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문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80년도. 맞죠? 뭐 저라고 80년도에 아파트에 살았겠어요? 설계만 했을 뿐이고 나는 그때 그 당시는 설계할 때 전 있었다니까요. 문이 있었다니까요. 미석이 문이 있었습니다. 유리 양판문으로 된 게. 근데 요새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 플러시 문이 싸요. 플러시 문이. 그래서 보통 플러시 문이 변형 비틀림이 잘 없어. 그래서 아파트 방문으로 침실문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싸거든. 그걸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판문은요 고가예요. 왜냐하면 양판문은 합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급 목재 가지고 한 거야. 그럼 울금이 뼈대 있죠. 거기 보면 운막 이런 선대 같은 것도 있죠. 고급 목재. 왜? 무늬가 노출되거든. 나무가 목재가 노출된 데다 중간 사이에다 유리 대신에 있죠. 판을 끼우는데 이 판도 좋은 판 끼워 넣어야 돼. 그냥 합판 끼워 놓으면 보기 싫잖아요. 고급 목재를 잡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양판문이 사실 단가가 세요.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요. 아파트 삐리리한 아파트는 방문이 뭘로 설계되다? 플러시문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저희 아파트 플러시문이에요. 제가 우리 아파트 1차, 2차 같이 붙어 있는데 제가 2차 했다가 1차로 가보니까 1차가 먼저 진 게 형편없어요. 2차가 재료가 좋더라고. 문도 조금 낫다고. 같은 플러시 문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분양가가 상당한 아파트는 양판문으로 해준 거에 설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 저희 아파트는 싸구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죠. 우리 대표께서 우리 아파트 단지야 집값을 올리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옆에 아파트는 비싸던데요. 몇 차는 이래대.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옆에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을 몇 가지 가르쳐 줄게요. 거기는 개별 난방을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지을 때 재료를 A급만 썼고요. 우리는 B급도 아니고 한 C급 내지 D급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상에 주차장이었고 전부 다 지하 주차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쭉 설명했죠. 아파트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랬다니까 개별 난방을 이제 중앙 집중 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바꾸더라고. 그 방법밖에 없지 뭐. 다른 거 있나? 뭐 지어진 아파트를 재료를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맞죠? 싸구리를 뭐 지금 비싸진 건데 뭐. 자 보시고, 그래서 구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그럼 플러시문, 양판문, 징두리 양판문 있죠. 뭐 이 정도까지는 보시고, 야 힘들다. 그러면 양판문하고 플러시문 두 가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일하게 플러시문만 시험에 나왔어요. 1번만. 그래도 1번 또 봐야 돼요. 플러시문.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가장 기본이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 시험이 언급이 됐던 게 282페이지 보십시오. 282페이지가 알루미늄 창호 있죠? 얘가 3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요새는 거의 끝났어요. 알루미늄 창호는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 어디에 있기 알루미늄 창호로 되어 있는가 하면 계단실의 창문이 계단실
계단실은 공용 부분이라서 원래 저희 아파트는 알루미늄 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들 아파트 샤시는 맞죠? 좀 알루미늄 안 하잖아요. 알루미늄 하면 춥거든, 맞죠? 알루미늄이 열 전도율이 커요, 적어요? 크죠, 알루미늄은. 금속. 지금 저것도 있잖아요. 요새 요새 군에 소총 있죠? 인터넷이나 뉴스 안 봤습니까? 총알 쏴버리면, 100발 쏴버리면 총열이 뚜가 손을 못 댄다고. 알루미늄 만들어가지고. 상식 아닙니까? 이거 우리 보통, 우리 여러분들 식신 썼겠네? 군에서? 특수부대는 뭐 K1 썼을 거고. 맞지? 맞지? 저는 총기류를 웬만하면 다 만져가지고 M60까지 들고 다녔어가지고 나는 총 다 들었었습니다. K1부터 해가지고 M60까지 다 들었었는데 M60 가지고 뛰려고 치면 그런데 이거죠? 그거 XT는 어떻게 됐습니까? 알루미늄 아니죠? 자꾸 쏴야 되는데 맞죠? 알루미늄 했으니까 그게 뜨거울 거 아닙니까? 그거 상식이잖아요, 맞죠? 그거 알루미늄 하면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의 실내는 샤시를 알루미늄 안 하잖아요, 맞죠? 옛날은 있잖아요, 연립주택 이런 데 보면 샤시를 알루미늄 했거든. 그게 춥잖아, 다세대 주택인데. 그래서 요새는 샤시가 그런 알루미늄 재료가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파트는 간혹 알루미늄 샤워가 가면 계단실의 창문들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나온 거야. 그럼 80년도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다 알루미늄이야, 계단실의 창호가. 근데 저희 아파트가 IMF 때 지어진 아파트거든. 그것도 알루미늄이에요. IMF가 1990 후반기죠? 97년인가 8년 그때죠? 그때 지어진 아파트인데도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를 냈고, 최근에는 웬만한 좋은 아파트는 알루미늄 설계를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삐리리한 아파트는 알루미늄 설계되고 있거든. 계단실의 창호가. 창문 있죠? 미석이로 돼 있잖아. 맞죠? 샤시로 하면 좋은 샤시로 하면 단가가 비싸지잖아. 맞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온 거. 그럼 알루미늄은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장점, 비중 처리하고 이거 쭉 나오는데 단점 보십시오. 단점이 니은입니다. 콘크리트, 모르타르, 해반주 알카리성에 대단히 약해요. 자, 이 알카리성하고 직접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알루미늄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알카리성 바탕의 시공이 일반 스틸보다 있죠? 강제 창호보다 조금 어려워진다는 게. 그리고 자, 2번에 보면 디귿 보시면 전기화학작용 이질금속재와 접촉하면 부식당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창호는 알루미늄재밖에 없어요. 다른 제품을 못 써요. 그래서 그 알루미늄 창호는 다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혹시 알루미늄 창호에 그 나사못이 빠졌다가 아무 나사못이나 갖다 끼워버리면 부식당합니다,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이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다른 금속에 비해 커요. 그래서 다른 일반 나사못 있죠? 그거 가지고 끼워버리면 부식당합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286페이지 보면 제2절에 보면 창호 철물들이 나옵니다. 이게 자주 언급이 됩니다, 시험에. 창호 철물들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여기에요. 창호 철물이. 창호 철물에 보시면 자유경첩 스프링 힌지. 자, 이거죠. 여러분들 스프링 힌지 자유경첩은 대표적으로 옛날에 미국 서부 영화에 보면 총잡이들의 술집 들어올 때 있죠. 그 들어올 때 항상 툭 차고도 삐걱삐걱 왔다 갔다 했죠. 그 힌지가 이겁니다.
그럼 일반 자 경첩 있죠. 쟤는요 안 늘어나자 그 한쪽으로 열려가 안 닫히잖아, 맞죠? 한쪽으로 열리면 일반 경첩은 안 닫혀. 그건 자유 경첩이니까 저기 일반 경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파트 침실문에 있는 것은 일반 경첩이에요. 근데 자유 경첩은 스프링을 넣어놓은 거야. 스프링을 넣어놔서 얘가 안팎으로 자유자재로 개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자유경첩. 그래서 얘는 자재문에 사용하는 힌지입니다. 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옛날에 이런 경우에 많이 쓰였었어요. 지금 대학교는 들려졌지만 옛날 대학교에 저 뭔가 휴게실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갈 때 아니면 이런 도서관 이런 데 들어갈 때 문이 목재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밖에서 밀어도 되고 안에서 이렇게 밀어도 되고 있죠. 양쪽으로 다 열던 거 있죠. 가만히 놔도 지 알아서 이렇게 삐걱삐걱 하는 문. 아니면 영화관, 옛날에 영화관 아시죠? 대형 영화관이었었잖아. 지금은 하나가 간이 작아졌잖아. 옛날에는 3층까지 있었잖아. 큰 데는 1층, 2층, 3층에가 한꺼번에 막 올라가고 뭘 해봤잖아요. 맞죠? 영화 안 보셨어요? 옛날에? 옛날 극장 대극장이었죠. 영화도 안 보시고 분위기가 싸한데 그때 문 있죠.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도 되고 안에서 해도 되고 밖으로 해도 되죠. 그것이 그 안에 쓰인 힌지가 바로 자유경치입니다. 자, 그리고 피봇 힌지죠. 이 피봇 힌지는 자, 여러분들 자, 피봇 힌지가 바로 아파트 있죠. 아파트 이거 보시면요. 밖에서 봐야 돼. 밖에서 여러분들 몇 호 써 있죠? 뭐 901호다, 902호다, 903호다 이렇게 써 있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 903호 이렇게 써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손잡이가 이제 실린더 자물쇠겠죠. 트는 거. 근데 실린더 자물쇠가 있고 지금은 거의 다 여기를 뭘로 많이 바꿔놨는가 하면 저걸로 해놨잖아요. 자, 디지털 도어록으로 해놨죠. 질문하지 마세요. 맞죠? 질문은 진짜 선수들은 꼭 누르고 들어간 거 바로 딱 해가지고 있죠. 그거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지만 진짜 선수들은 그거 바로 복사해가 바로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디지털 도어록으로 돼 있었죠. 맞죠? 근데 여기 여는 데 말고 아래 위에 여기 보면 있어요. 이것이 피봇 힌지입니다. 피봇 힌지. 지지철문입니다. 자, 그래서 피봇 힌지가 용수철이 없어. 문장부식 힌지로서. 그래서 아파트에 뭐다? 방화문에 쓰이는 거죠. 아파트 방화문. 방화문 힌지예요. 방화문의 힌지가 바로 뭐다? 피봇 힌지예요. 피봇 힌지. 자, 그래서 잠시 휴식 시간 하면 나중에 가서 한번 피봇 힌지를 구경하고 오겠습니다. 바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플로아 힌지 있죠? 플로아가 바닥에 힌지 설치하는 겁니다. 중량 자재문에. 자, 플로아 힌지는 여러분들 이겁니다. 강화 유리문 있죠? 강화 유리문 보시면 얘가 밖으로 열어도 되고 안으로 열어도 되죠. 단기시오 미시오가 다 되잖아, 맞죠? 그럼 밑에 바닥에다가 힌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힌지 장치 때문에 그 그림은 거기 287페이지 보면 277페이지 제일 하단 중앙 센터에 있는 거 있죠. 거기 플로아 힌지거든. 좌측 자유경첩 있죠. 바로 옆에 끼 플로아 힌지입니다. 자유경첩 바로 옆에 그림 하나 있죠. 한 개짜리. 맞죠? 거기 플로아 힌지. 여기 바닥 속에 매립되어 있어. 이걸로 인해서 강화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중량 자전, 그리고 레퍼터리 힌지 나오죠. 자, 레퍼터리 힌지는 우리가 화장실 문에서, 공중 화장실 문에서 사용한 거죠. 공중 화장실. 공중 화장실의 문에 사용한 것이 이겁니다. 자, 레퍼터리 힌지는 사실 이겁니다. 원래 화장실이라는 뜻이거든. 변소란 뜻이거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공중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판별해야 되잖아. 맞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잠금 장치를 딱 닫으면 안 열리잖아요. 사람이 없이 나갔으면 약간 열린 상태 유지하죠. 한 10에서 15cm 약간 열린 상태를 유지하는 힌지가 뭐다? 레퍼터리 힌지입니다. 레퍼터리.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레퍼터리는 출제가 되었습니다. 4번, 5번, 6번 있죠. 4, 5, 6 얘들은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12번 도하행거 기출되었습니다. 도하행거하고 이런 거는 기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온 게 5번입니다. 5번 도하 클로즈, 도하 체크 있죠. 이건 엄청 냈어요. 몇 번 냈어. 도하 체크, 도하 클로즈 고장 나면 이제 문이 이상해지죠. 쾅 닫히고 그러죠. 조절하면 돼. 위에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돌리는 일자 드라이버로 돌리게 되어 있어요. 2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이, 자, 일반 피봇 힌지를 쓰면 문이 자동으로 안 닫혀. 그래서 그 사진과 같이 있죠. 아파트 현관문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놔서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2단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이 닫힐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 하고 이걸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개로 조절하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쾅 안 닫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로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봐두시고, 저희 집은 이 피봇 힌지가 고장이 났더라고. 피봇 힌지가 누가 강제로 밖에서 문을 열라고 했던 것 같아. 피봇 힌지가 고장나고 문이 정확히 잘 안 닫히게 각 닫아줘야 돼. 내가 약간 수리는 해놨는데도 잘 안 닫히더라고. 그리고 6번에 도하 스톱 있죠. 도하 스톱은 벽이나 문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도하 스톱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그냥 문을 어떻게 확 열어요. 문이 확 열리면 벽면하고 어떻게 충돌하잖아. 그럼 둘 중에 누가 이길까 합니까? 벽이 이기든 문이 이기든 하나는 이겨야 되죠. 보통 콘크리트 벽이면 벽이 이기겠죠. 문 손잡이가 부서질 거고, 맞죠? 그런데 만약에 벽이 단열재 시공을 해가지고 스코보드로 마감해 놓으면 문이 이겨. 스코보드가 약하거든, 충격에. 맞죠? 그래서 이 벽이나 문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게 뭐다? 도하 스톱이에요. 자, 그래 도하 스톱은 문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요, 벽에 설치된 경우도 있고, 바닥에 설치된 종류는 다양해요. 도하 스톱은. 그런데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뭔가 하면 13번에 도하 홀더 나오죠. 우측 페이지 287페이지 보시면 도하 홀더가 나와요. 나오죠? 도하 홀더. 도하 홀더는 이겁니다. 열려진 여닫이 문을, 자, 우리가 이겁니다. 아파트에 도하 체크, 도하 클로즈를 쓰지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겁니다. 내가 저 시골에 가서, 맞죠? 또 시골 가면 부모님들이 많이 주잖아, 맞죠? 차에 가득 싣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다 오게죠? 옮겨야 되는데 성관계 문에서 이렇게 막 밖으로 내나가고 물건 하나 넣고 문 닫힌 거 또 뻑뻑뻑뻑 눌러가 또 열고 이러면 짜증 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말발굽처럼 생긴 거 탁 고정시키고, 여러분들 자 물건을 안에다 넣죠. 그것이 바로 도하 홀더예요. 도하 스톱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도하 스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침실문이죠. 맞죠? 침실문에 설치되는 것은 무엇이다? 도하 스톱이 설치되고요. 그러면 도하 홀더는 어디에 설치된가? 아파트
현관문. 아파트 현관문이죠. 설치된 것이 말발굽처럼 생기겠죠. 그것이 무엇이다? 도어 홀더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도어 홀더예요. 도어 홀더. 이것을 구분을 정확히 해 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리는 제3절 유리는 이번 가정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10장 수장 공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 공사는 최근에는 잘 안 냅니다. 수장은 나오면 한 문제고요. 나오면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다. 0에서 한 문제로 보시면 돼요. 영에서 한 문제, 절대 많이 내지 않습니다. 0에서 한 문제 사이로 출제할 수 있다. 그럼 수장은 장식을 목적으로, 치장 목적으로 이렇게 덧붙여야 되는 공사. 쉽게 마감공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감공사. 쉽게 하면 마감공사라고 보면 돼. 자, 여러분들 이거 봐요. 자, 천장에 지금 이걸 갖다가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야, 전선줄 보이고 이러면 좋겠어요? 스프링클러 갔는데 스프링클러 수간 다 보이고 막 전선줄 있고 이러면 또 거미, 스파이더맨 거미가 위에서 줄 타고 내려오고 이러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천장을 이렇게 보기 좋게 해서 마무리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천장을 가려야 되는 구조, 이걸 반자락 하거든. 이게 반자야, 천장이. 그리고 여러분 이겁니다. 집에 가면 벽에는 콘크리트 그대로 있으면 보기 나쁘죠. 벽지 공사할 거고, 바닥에 뭡니까? 장판지나 모노리움 같은 거 깔죠. 아니 마루늘 공사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뭐다? 수장 공사예요. 쉽게 마무리, 장식 목적으로 마무리 공사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무슨 공사? 수장 공사에 속합니다. 예, 덧붙여 대거나 막 깔거나 부착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수장 공사의 개념이 된다. 수장 공사. 기본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 수장 공사에서 거기 보시면 2번에 징두리 판벽이 나오죠. 자, 징두리는 벽의 하부를 징두리라고 표현합니다. 징두리. 하부를 뭐라 했다 아까? 징두리. 아, 여러분들 나중에 저 가는데 저를 놀리기는 놀려야 되는데, 맞죠? 다리가 무척 짧은 사람이 있는데 놀리기는 놀려야 되는데, 그러면 징두리라고 하면 되죠? 징두리 숏 이래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하부 부분을 뭐라 한다? 징두리. 징두리는 간단히죠. 징두리 판벽은 징두리 부분에 판벽을 설치했다고 해서 뭐다? 징두리 판벽인 거예요. 현재 우리는 징두리 판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잖아요. 근데 밑에 있죠. 저걸 걸레바지라고 해요. 걸레바지. 그 걸레바지는 297페이지 그게 3번에 걸레바지에 나오죠. 자, 벽과 바닥이 닿는 곳에 설치한 거다. 그런데 왜 걸레바지라고 했는가 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바닥 청소를 하잖아요. 뭐 걸레로 하든 봉걸레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 바닥 청소를 할 거다. 그 바닥 청소 시 벽면이 더러워질 수 있죠. 더러워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그래서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뭐다? 걸레바지야. 자, 여러분 이거죠. 걸레를 가지고 벽에 탁 가까이 닦았는데 거기 벽지에 묻으면 더러워지죠. 그래서 걸레바지를 설치해놨다. 걸레바지는 목재로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요. 이렇게 여기와 같이 색으로 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밑에는 좀 색깔 칠해놨잖아요. 검은색. 그럼 여러분들 저거잖아요. 보통 사무소 건물은 이렇게 색깔 많이 칠해놨죠? 아, 못 보셨습니까? 여기는 강의실마다 칸막이 공사하면서 이게 나무로 한 거고. 자, 아파트 있죠? 아파트, 고급 아파트는 어떻게 하는가? 밑에 나무로 딱 설치해 줬어요. 위에는 반자 돌림 떼가고. 그런데 이 싼 아파트다. 그러면 부착해놔서 본드 가지고 나무 모양 있죠? 장판지 비슷한 그거 가지고 딱 부착해놨어. 우리 아파트.
싼 아파트는 다 표시나. 내가 이야기했던 게 있잖아. 옛날에 거기 내가 이사 들어갔는데 이번에 다 있어. 아, 그대로 있어. 본드가 부착해놔. 떨어지게 내가 다시 다 부착했잖아. 접착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걸레바지입니다. 근데 고막이 나오죠. 고막이가 거기 보시면 298페이지 고막이 나오죠. 고막이는 외벽 쪽에 외벽 쪽. 외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곳이야. 여기가 지표입니다. 여기가 땅이야. 여기가 이렇게 지표입니다. 여기가 지표야. 이 지표면이 있는데 지표면에 이렇게 외벽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건축물의 의장조 안정감이 없어요. 안정감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사찰 건물을 지을 때도 기둥 내려오는데 밑에 바로 기단이 넓어지는 밑에가. 아, 여러분들 보면 처마 밑에 막 밟고 돌아다니죠. 맞죠? 돌아가는 데 있잖아. 비 안 맞도록. 맞죠? 기단이 있잖아. 건물 바로 밑에 도로에다가 기둥 세우고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단을 세워가지고, 맞죠? 넓게 해가지고 안정감을 주기. 그럼 쉽게 이래 보면 이 벽이 이렇게 안정감이 없으니까 여기에다 이렇게 돌출시켜서 한 높이 한 50cm 정도, 50cm 정도 보통 내민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내밀어서. 그래서 단독주택 보면 이래 보면 돼. 단독주택 보면 벽돌을 붉은 벽돌이 쌓아 올라갔는데 이 지표면에서 봐도 붉은 벽돌이 바로 안 쌓아 올라갔죠. 아닙니까? 어느 정도 높이는 다른 거 돼 있잖아. 색깔 칠해놨잖아. 페인트 칠해놨잖아. 맞죠? 요서부터 붉은 벽돌 쌓아 올라가잖아. 요거라 보면 돼요. 요 부분. 여기 고막이. 외벽하고 뭐가 맞닿는 부분? 지표면이 맞닿는 데는 고막이를 설치해놔요. 이게 고막이. 고막이랬죠. 근데 여러분들 내벽하고 바닥이 맞닿는 데는 뭐가 있고요? 걸레? 바지고. 내벽하고 바닥이 맞닿는 데는 무엇이다? 걸레? 바지. 그리고 외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것은 뭐다? 고막이.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방음벽에서 허범판이고요. 허범판에서는 우리가 석고보드가 한번 나왔었는데, 석고보드가 한번 기출이 되었었고,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보시면 옛날에 막 우리 아파트에 뭐 공사하거나 이런 내부 공사하면 석고보드 많이 쓰죠?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 군데 석고보드 많이 나오잖아요. 공사할 때 보면 막 또 구만한 거 흰색으로 돼 있는 거 있죠? 맞죠? 안 보셨어요? 그게 거의 석고보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저겁니다. 그 방사능 나오는 거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옛날 거는 소량의 방사량이 다 나와요. 방사. 그걸 만드는 강석이죠. 그 돌이 약간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어린 애가 폐암에 걸려가지고 역학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석고보드에서 그게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업체에 석고보드가 나오는 거예요. 못 쓰게 했는데도 나중에 나온 거예요.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장사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누구는 뒤지든지 말든지 장사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애들은 절대로 옛날에 있죠. 석고보드로 있죠. 마감된 데 있죠. 재우면 안 돼요. 성인은 그 미량한 방사능 관계없는데 성장기 때는 소량의 방사능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세요. 애들은 석고보드로 마감된 데 재우면 안 돼. 생활하게 하면 안 돼요. 성장기 애들. 여러분들은 더 가서 주무시도 관계없어요. 이미 자랄 대로 자라가지고. 성장기는 변이가 엄청 심하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죠. 그러면 나중에 방음에는 방음, 소음 방지를 줄여서 뭐다? 방음이잖아. 방음에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차음이 있고, 음을 차단하는 차음이 있고요. 그리고 허분 개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허분.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쓸 때 차음이냐 허분이냐. 음이 투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뭐다? 차음이고, 맞죠? 음을 흡수시켜서 소음을 소멸시키는 것은 뭐다? 허분이에요. 자, 그러면 차음하고 허분은 어떤 관계인가 하면, 차음하고 허분은 둘이는 반비례예요. 반비례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보통 차음이 잘 되면 허분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굴이나 터널 같은 데 가서 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가 울리죠. 허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허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하에 들어가고 아무리 소리 지르면 밖으로 안 나오죠. 문만 잘 돼 있으면. 맞죠? 문만 방음만 밖으로 소리 안 나옵니다. 음을 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음하고 허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차음 재료는 보통 재료는 무거운 재료를 씁니다. 비중이 크고 이 중량인 재료입니다. 중량인 재료들이야 무겁습니다. 콘크리트 이런 것이 돌 이런 무거운 재료입니다. 그런데 허분 재료 있죠? 이 허분 재료들은 경량이야. 비중이 작고, 그래서 경량입니다. 얘는 경량 가벼운 재료들이야. 무거운 재료가 아닙니다. 경량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음은 그러면 콘크리트나 이런 거는 여기에 속하는 게 콘크리트나 벽돌 같은 거, 타일이라든지 금속 같은 거 이런 건 차음 쪽에 속하는 게 차음. 음을 차단하는 데 쓰는 게 음을 차단한다. 그런데 허분 재료는 있죠? 판 종류들, 합판도 되고 합판 종류나 석고보드 종류 같은 게 있죠. 다 되는 거예요. 석고판, 텍스 이런 거 다 돼요. 많아요. 굉장히 섬유판도 있고 뭐 많습니다. 등 이런 것들이 허분 재료들이에요. 허분 재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집에 뭐가 됩니까? 벽에 벽지도 뭐다? 허분 재료인 거예요. 허분 재료. 허분 재료. 그러면 누가 무거운 재료를 써야 된다? 차음 재료. 음을 차단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창호는 바로 차음을 해야 되죠? 외부에서, 맞죠? 소음이 들어오는 걸 투과되는 걸 방지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음 재료. 그래서 유리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걸로 안 하고 옛날 창호지로 했어요. 창호지 하면 어떻게 돼요? 음을 차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통하잖아. 그래서 시골에서 잘할 때 밖에서 닭이 울잖아. 맞죠? 닭이 울면 진짜 시끄럽게 들리죠? 왜? 음이 다 투과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요새는 하도 밝아지고 닭들이 미친 닭이 다 돼가지고 막 울죠? 새벽이라고 우는 게 아니고. 맞죠? 조명을 하도 밝게 켜놓으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조명, 여러분들 있죠? 달걀 많이 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조명 켜놓은 거예요. 닭이 있잖아요. 밤에 깜깜한 데서 자고, 맞아요? 낮에 해 뜨게 보고 이러면요, 달걀 개수가 줍니다. 그래서 양계장에 가서 계속 불을 켜놓습니다. 빵빵빵 많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조명하고 관계 있습니다. 달걀 개수하고 관계 있습니다. 제 친구가 양계장을 했었잖아요. 계속 불을 켜놓더라고요. 왜 불을 켜놓어? 이게 달걀 많이 넣는다 카대. 가지고 그리고
기준 잡아두죠. 그 다음에 이제 코펜하겐 리버죠. 코펜하겐 리버는 그 코펜하겐 방송 299페이지 상단에 보면 나오죠. 코펜하겐 리버. 자, 코펜하겐 리버라는 것은 코펜하겐 방송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목재야. 음향 효과를 위해서 사용을 했거든요. 거기 보면 오림목이라 나오죠. 오림목. 오림목은 소각재를 오림목이라 해요. 소각재. 각재는 각재인데 적은 각재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걸 뭐라 합니까? 각목, 각기목, 각구목 맞죠? 지방마다 약간 다르게 쓰죠. 맞죠? 각목이라 쓰는 지역도 있고 각기목, 각구목 다양하게 씁니다. 각재 공식적인 각재인데 적을 쏘죠. 적은 각재 등의 소각재를 오림목이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해 드릴 때 적어 놓으세요. 또 검색해가 안 나온다고 그러지 말고 소각재를 옛날에 이제 검색해도 안 나온 게 진짜 많았었는데 요새는 조금씩 그래도 누가 많이 올려놨대. 옛날에 강의할 때는요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온다 카대. 한번 물어볼까 나오는 거 이렇게 내가 이야기한 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세시리는 이겁니다. 세시리는 거기 그림의 밑에 봐요. 코펜하겐 리버에 봤죠. 이렇게 오목하고 둥글게 이렇게 다듬는 가공하는 작업을 세시리라고 해요. 자, 우리가 벽돌을 절단 가공하는 것은 마름지락 하고요. 이 목재를 코펜하겐 리버 같이 거기 오목지가 볼록하게 이렇게 둥글게 다듬고 하는 있죠. 이런 목재의 마무리 작업하는 걸 뭐다? 세시리. 쉽게 가공법이야. 어떻게 가공하느냐 맞죠? 둥글게 오목하게 이렇게 다듬는 일을 뭐라 한다? 세시리. 그 밑에 그림에 보면 약간 둥글게나 오목하게 이렇게 가공을 했죠. 요 다듬는 일을 뭐라 한다? 세시리라 합니다. 세시리. 자, 그리고 목재루브라고 나무 목재루브라고도 합니다. 코펜하겐 리버를.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하면 음향 효과인데, 자, 방송국에서 극장 같은데, 여러분들 극장은 어떤 극장인가 하면 저기 있죠. 뮤지컬 같은 극장 있죠. 사람이 나와가지고 공연하거나 이런 거 있죠. 음악회 하거나 이런 거 하죠.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여기에서 좀 배우들이 있잖아요. 배우들, 뮤지컬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 뒤쪽 벽 있죠. 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내벽에다가. 극장이나 방송국 이 벽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얘는 바닥이나 천정에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코펜하겐 리버는. 쉽게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음이 반사된 반울림되면 에코 현상이 생기죠. 울림이 생기잖아. 그래서 울리지 말라고. 그래서 간혹가다 돈 없는 데는 저걸 해놨잖아. 애들 막 노래한다 그룹 사운드 하고 막 이러면 벽에다가 뭐 갖다 부착해놨어요? 계란판이 올록볼록 하잖아. 맞지? 그 반사를 안 시킨다 이거야. 그래 계란판 막 부착해놨잖아. 제일 싼 게 계란 그거 판이잖아. 맞죠? 그거 같이 이렇게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사람이 극장에 이런데 이런 강당 같은 데 갔을 때 아무도 없으면 하면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런데 관객이 꽉 찼죠. 하면 소리가 안 들려요. 맞죠? 사람도 허범죄예요. 왜? 올록볼록하고 막 귀도 구멍도 뚫리 콧구멍도 있지 올록볼록하고 막 머리카락 있지 옷 있지 흡수합니다. 아니 농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가 무진장 크거든요. 강당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하면 막 쭈렁쭈렁해. 제가 핸드 마이크 있죠. 보다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핸드 마이크로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제가 대신 이야기해 줬거든 군에서.
내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핸드마이크로 하면 잘 안 들리는데 제 목소리가 물론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 가는가 본데. 그래서 우리 ATT 꼴등했습니다. 측정하는데. 제가 무전기를 안 받아가 내가 소리쳐가지고 다 죽었다 가대. 위치 발견 이러면서. 자, 그래서 그 알아두실 거, 뭐 하다가 썼죠? 조금 전에 뭐 했었죠? 뭐 하다가 썼죠? 제가 이렇게 강당에서 있죠? 이야기를 해도 없을 때는 이제 탁 되면. 그래가지고 흡음재들은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이다? 표면들이 소리를 어떤 흡수하기 위해서는 소리 표면들이 뺀질뺀질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요철이 되어 있을까요? 표면이 거칩니다. 맞죠? 그래서 자, 천장을 보십시오.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까? 뭔가 요철을 뒀습니까? 요철 뒀죠? 맞죠?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흡음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외벽면 유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표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죠. 와, 유리가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야 되는 게 아니죠. 음을 차단해야 되니까. 맞죠? 차음하고 흡음 개념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집에 벽지도 보세요. 벽지도 어떻게 뺀질뺀질한 건 아니죠. 맞죠? 특히 요새 뭐 실크 벽지 같은 고급 벽지 많이 쓰잖아요. 그럼 약간의 뭐가 됩니까? 뺀질뺀질 안 하죠? 어느 정도 그 흡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수장공사는 기본 요거만 하고요. 나머지는 이번 과정에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휴식하고 319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분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